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가을비 내리던 지난 주말 제가 찾은 이곳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작은 항구 물치항입니다. 전주에 남해와 삼천포까지 빡세게 달리고 와서 오늘은 가까운 강원도로 왔네요. 잠깐 들른 곳이지만 구경 좀 하고 갈게요. 먼저 이곳의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화로점포가 식당을 겸하는 구조의 회센터입니다. 생선을 구입하면 이렇게 안쪽 자리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럼 별도의 손질비와 차림비가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만큼 기본 단가가 높을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화로 시세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워낙에 속초 양양 지역 물가가 높다 보니 사실상 차림은 특별한 건 없고요. 쌈야채와 양념 그리고 멍게 등의 간단한 해물 정도죠 물론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서비스로 나오는 품목은 많아지겠죠. 가리비나 이런 깨다시 꽃게도 그런 서비스 개념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건 따로 판매를 안 해요. 또 특이한 건 매운탕입니다. 탕 가격은 별도인데요. 이 매운탕은 구매한 집에서 끓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센터 1층에 매운탕을 전문으로 끓이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원수에 맞게 배달을 해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좀 특이한 방식이죠? 서더리를 모아서 한 번에 팔팔 끓이는 방식이라 애매하게 작은 생선으로 끓이는 것보다 맛은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집마다 조개나 깨다시 꽃게 등을 넣어주기도 해요. 이 주변에 이렇게 매운탕을 다른 집에서 제공하는 회센터들이 몇몇 있죠. 가까운 후진항과 설악항도 그렇고. 어쨌든 그럼 이제 기본 시스템은 다 설명했으니 횟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해안 쪽으로 나온 게 제법 오랜만이네요.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쥐치네요. 이건 지난주에 맛보고 온 녀석이죠. 사시사철 무난하게 골라볼 만한 횟감입니다. 고랑치라고 불리는 등가시치도 있고요. 지금이 절정인 횟감입니다. 이 녀석들 디룩디룩 살찐 것 좀 보세요. 여기도 잔뜩 있네요. 여기선 저라면 이걸 먹을 것 같아요. 제일 뚱뚱한 놈 골라서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쪽에 누워있는 커다란 놈은 객줄이네요. 크기는 크지만 맛과 식감은 쥐치나 말쥐치만 못한 생선입니다. 크다고 해서 이걸 말쥐치라고 부르는데 말쥐치라는 생선은 사실 따로 있죠. 얘는 객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주도에서 말쥐치를 객줄이라고 부릅니다. 수산물은 정말이지 방언들이 문제예요. 진짜 말쥐치가 여기 있네요. 얘네도 지금 몸집이 부쩍 커질 때입니다. 와, 여기 있는 건 객줄이만큼 크네요. 덩치만큼 간도 커지는 시기이니 얘네들 드실 땐 꼭 간을 챙겨달라고 하세요. 이건 강원도에선 돌삼치라고 부르는 쥐노래미입니다. 역시 지금 추천하는 제철 생선으로 다음 달부턴 금어기라 조업이 안됩니다. 얼마 전에 큼지막한 놈으로 실컷 먹었었죠. 1kg이 넘는 큰 건 회나 탕 모두 좋습니다. 전복치, 고랑치, 돌삼치, 이 치자도림 삼총사 모두 지금이 제철인데요. 이 셋 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지만 모두 동해산이 가장 크고 맛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동해산이 가장 비싸고요. 생선 만지길 무서워하는 아저씨가 물고기와 씨름 중입니다. 광어 시세가 유독 비싸네요. 이 정도면 다른 선택지가 많죠. 보랏빛이 고운 이 고등은 관절매물 고등입니다. 전복소라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다시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건 삐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갈색띠 매물 고등입니다. 이건 주로 삶아서 많이 까먹는 종이죠. 그냥 먹는 경우도 많지만 타액선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3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2층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종들도 거의 비슷해요. 이쪽에 있는 건 잿방어들이고요. 기름진 맛보단 담백한 맛으로 먹을 만한 가성비 횟감이죠. 여기선 떡마름이라고 하는데 마름이는 방어 새끼를 뜻해요. 비도 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 희끗희끗한 우럭은 자연산 우럭으로 통하는 누르시볼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쏨뱅이네요. 탕이 좋지만 의외로 회도 맛있는 생선이죠. 강원도 쪽에서 참돔은 잘 잡히지 않는데 여기 있는 건 자연산이네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성대도 이제 맛있다고 몇 번 소개했었죠. 이런 비실비실한 녀석들 말고 최대한 이렇게 크고 통통한 녀석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참가자미입니다. 양식이 없는 녀석이죠. 가자미 중에서 맛도 꽤 상위 클래스입니다. 여기도 보이네요. 얘도 지금이 제철이라 드시기 좋습니다. 이건 양식 강도다리고요. 그래도 강원도까지 왔는데 이것보단 참가자미가 더 낫겠죠? 그리고 이쪽 동네 돌돔들은 거의 다 양식입니다. 자연산도 잡히긴 한다만 양이 아주 적어요. 다른 돔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강원도에서 돔 종류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연산 멍게와 성게 둘 다 한창 맛있는 시긴 지났네요. 물치항 회센터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옮겨볼게요. 이어서 도착한 여기는 양양 전통시장입니다. 오늘이 바로 5일장 날이거든요.
매월 4일, 9일에 장이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요. 그럼 또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아, 언제 봐도 이런 재래시장의 색감은 너무 예뻐요. 양양은 설악산과 오대산이 이어지는 지역이죠. 그리고 남대천과 동해바다까지 강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지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특산물도 무척 다양한데요. 산에서 나는 다양한 나물, 버섯 등 임산물들과 앞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들이 모두 여기 모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교환경제가 여기서 이루어져 온 거죠. 양양 산간지역의 가을철 특산물로는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몸값 귀한 송이입니다. 저기 매직으로 쓰여진 숫자는 다름 아닌 가격인데요. 놀랍게 비싸죠. 이건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입니다. 양양은 송이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자연산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산에서 따온 송이버섯이 이곳 양양시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송이의 갓이 많이 펴질 시기라서 대부분 3등품 이하가 많은데요. 오늘 이런 건 대략 키로당 35만원이네요. 수산물 중 가장 비싼 줄가자미나 자바리도 명함을 못 내밀 가격이죠. 고기만 나는 버섯으로 유명한 능이도 많이 나옵니다. 송이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높은 몸값 자랑하는 귀한 버섯이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게 이런 5일장의 재미죠. 정형화된 시장의 상인들이 프로 선수라면 장터 상인들은 어설프지만 더 호감 가고 응원하고 싶은 아마추어 선수 같아요. 이런 소박한 인심도 있죠. 한쪽 모퉁이엔 작은 어물전도 열렸습니다. 요샌 정말 꽁치 보기가 어렵죠? 이건 국산 꽁치라네요. 사실 꽁치는 지금 이 시기에 아주 맛있는 대표적인 가을 생선이죠. 살이 올라서 노릇하게 구우면 기름이 자글자글 배어나옵니다. 이건 지금은 금어기에 든 국산 연어인데 알라우러 오는 놈들이라 사실 맛은 그 밖에 다양한 반찬거리용 선어들이 보입니다. 동해안의 거의 대부분 생선들은 이제 제철을 맞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생선을 사도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부새우가 조그만 새우 그거예요? 조그만 거, 그 모래밭에서 잡는 거. 이런 거 얼마씩 팔아요? 한 사발에 10,000원. 그래 짜고 젓갈한다고 네. 짜게 먹어요. 짜서. 이건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양양 일부 해변 백사장에서 잡히는 이름 모를 아주 작은 새우인데요. 곤쟁이도 아닌 이 아주 작은 새우는 9, 10월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녀석이죠. 연세 지긋하신 어머님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잡는데 한나절을 작업해야 반대접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귀한 새우입니다. 옛날엔 이 부새우젓 한 사발이 쌀 한 대였다고 할 만큼 고급 식재료였죠. 작지만 달고 고소한 맛이 좋은 부새우는 이렇게 소금을 쳐서 하루 이틀 짧게 숙성시켜 먹는데 그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부새우젓이 보이거든 꼭 조금 사서 한번 맛보세요. 그야말로 양양 어머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오늘날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거의 양양시장이 유일하죠. 입에 침 고이는 알록달록한 과일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 보이는 빨간 열매는 뭔지 몰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약으로 많이 쓰이는 꾸지뽕입니다. 잘 익은 건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요.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장날이라고 오징어며 쥐포, 노가리 등 건어물을 구워서 팔고 있네요. 이거 냄새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뭐 좀 집어먹고 가야겠어요. 들어간 게, 이것도 콩 들어간 거구나. 떡집에서 금방 쪄져 나온 따끈따끈한 감자떡입니다. 콩이 박힌 것과 소가 들어간 걸 넣고 고민하다가 병아리 콩 앙금을 넣었다는 이걸로 한 팩 샀습니다. 강원도 하면 역시 감자죠. 매니저가 저 대신 먼저 시식합니다.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네요. 떡이 보기보다 큼지막하죠? 쫀득쫀득하고 소도 많이 달지 않고 고소합니다. 따뜻할 때 먹어서 그런지 근래 먹었던 떡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때마침 옆집엔 마실 것도 파네요. 그럼 마셔야죠. 미숫가루가 엄청 걸쭉하고 진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연세 지긋하신 어머님도 나오셨네요. 팥하고 콩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쉬시라고 콩도 좀 샀습니다. 한동안은 콩밥 실컷 먹겠네요. 돈을 건네드리는데 이렇게 거친 할머님 손을 보니 괜시리 마음이 찡합니다. 밤 얼마씩 해요, 밤? 5,000원? 이거 하나 주세요. 매니저 좋아하는 생밤도 한 봉지 샀습니다. 종이봉투에 담아주는 옛날 가마솥 통닭도 있고 족발 삶는 냄새도 끝내주고 이쪽엔 갓 튀겨낸 어묵까지 먹고 싶은 거 투성입니다. 기회가 되면 양양 5일장은 꼭 한번 둘러보세요. 먹거리도 많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버섯이 정말 많네요.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능이도 맛있을 것 같고 자꾸만 눈길이 가고 입맛이 다져지니 큰일입니다. 그것도 이 비싼 송이의 말이에요. 향이 입안에 맴도는 듯한 기분입니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전개죠? 네, 먹으러 왔습니다. 여긴 7번 국도변에서 살짝 으슥한 곳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에 소개했던 산촌 생등심이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었다면 여긴 가격대는 더 나가지만 아주 질 좋은 고깃집이죠. 근데 오랜만에 왔더니 이런 게, 심지어 카니에 웨스트가 들고 있는 건, 내부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메뉴 좀 볼게요. 한우와 양양 송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이 맛은 보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달달한 불고기보단 전골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또 송이버섯 전골을 드시겠다면 여기보단 남대천 양양소방서 옆 송이버섯 마을을 추천드리고요. 상차림이 더 잘 나오거든요. 고기를 주문하고 송이를 보러 왔습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직접 눈앞에서 원물 무게를 재줍니다. 200g에 15만원이요? 지금 송이 가격은 200g에 15만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와, 꼴랑이 버섯 3개가 15만원이라뇨. 하물며 1등급도 아닌 3등급 계산품이 말이죠. 다행히도 매니저는 버섯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10만원어치만 맞췄습니다. 즉,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송이는 다 제 겁니다. 불판이 올라왔습니다. 비계로 기름칠도 좀 하고. 귀한 송이님이십니다. 참고로 송이는 갓이 펼쳐질수록 등급이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각종 미디어에서 파는 이미지의 송이버섯이 바로 1등급이죠. 이렇게 갓이 전혀 펼쳐지지 않은 것들이요. 가격은 물론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리고 갓이 펼쳐지면서 등급이 내려가는데 이 정도는 3등품입니다. 근데 말이 3등급이지 그래도 많이 비싸요. 그럼 이제 먼저 굽지 않은 생으로 맛을 봐야죠. 소금만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봅니다. 이번엔 기둥 말고 갓 부분입니다. 사실 송이 특유의 향은 기둥보다 갓에서 더 진하게 나죠. 약간 아삭한 기둥과 달리 식감도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해서 전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3등급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다음은 고기입니다. 특수 부위를 주문했는데 여기 특수 부위는 거의 살치살이에요. 때깔 참 좋네요. 침 넘어가는 비주얼이죠. 이제 잘 달궈진 돌판에 고기도 굽습니다. 이 고기 익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죠? 그럼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고기부터 한 점 먹어볼게요. 마치 피땀 흘리듯 육즙이 찰랑찰랑하죠? 이번엔 살짝 구운 송입니다. 고기도 송이도 모두 좋지만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케미를 냅니다. 괜히 송이를 쇠고기와 먹는 게 아니죠. 입안이 즐겁습니다. 송이의 향이 구수한 쇠고기 육즙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은 풍미를 내거든요. 부지런히 먹고 또 굽습니다. 전 원래 레어하게 먹는 편인데 특히 송이를 먹을 때는 평소보다 더 살짝 굽습니다. 송이도 더 구워야겠네요. 송이를 굽기 전엔 살짝 소금물에 담갔다 빼줍니다. 불순물 제거 같은 의미보단 버섯이 살짝 수분을 빨아들이게끔 해서 구울 때 마르지 않게 하는 거죠. 뽀송뽀송한 버섯을 그냥 구우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이는 송이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을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좀 더 올릴게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하나 더 올리고. 혼자서 게를 먹은 데까치고 너무 혹독하네요. 제가 지난 주말 삼천포에서 혼자 무모하게 꽃게를 먹었죠. 자기 몰래 게를 먹는 건 외도만큼이나 배신감이 크다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아직 전세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저는 쇠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속 먹습니다.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이제 이 소리가 슬슬 지갑 털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맨날 먹으러만 다닌다고 유튜버 좋은 직업이네 라고 하셨는데 좋기는 개뿔 여행 경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 채널 운영은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입니다. 다양한 기획을 조금씩 해놓곤 있지만 아직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네요. 그래도 힘내서 차근차근 준비해볼게요. 자, 이제 식사해야죠. 돌판에 끓여먹는 강원도식 까막장찌개입니다. 반찬들도 새로 깔리고 슴슴하면서도 시원한 스타일의 찌개인데 이거 한술 안 뜨고 가면 허전합니다. 따뜻한 밥 위에 명란젓 한 점. 행복이란 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새콤하게 잘 익은 가자미 식혜도 밥도둑이죠.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한 그릇 더를 외칩니다. 된장밥도 먹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고기와 밥은 든든하게 먹었으니 제 레퍼토리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하러 왔어요. 여긴 워낙 유명한 집이니 뭐 설명은 생략할게요. 감자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건 처음 시켜봤는데 바삭이 아닌 촉촉한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봐도 질감이 상상이 가죠. 또 신나게 먹어 제낍니다. 와, 이거 다른 건 다 떠나서 감자 자체가 너무 맛있네요. 이번엔 주인공인 막국수입니다. 그 외에 고기 먹고 후식으로 된장찌개냐 냉면이냐 의견이 분분하죠. 전 둘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리게 차가운 동치미네요. 역시 막국수 맛은 또 요 동치미 맛이죠.
우선 기본 제공된 상태 그대로 비벼서 따로 조금 맛보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진한 메밀향을 그대로 느껴본 다음 중간에 동치미를 부어서 먹는 거죠. 국물부터 한 모금 맛을 보는데 동치미가 예전보다 많이 달아진 느낌입니다. 고성 백촌 막국수에서도 느꼈던 건데 사람이 몰리면 점점 대중화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강원도 음식인 막국수도 재밌는 게 동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개인적으로는 달지 않고 깔끔하게 청량한 고성식을 선호합니다. 다음에 고성 쪽으로 가게 되면 제 최애의 막국수 집들도 소개드릴게요.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집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온종일 먹는 얘기만 했네요. 분량이 너무 길어졌으니 후딱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